네, 역시나 실적 우량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저희가 앞서서 들어봤는데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와줄지 이익 추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주가는 여기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도 개선될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부분에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퀀트 아이디어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실적 시즌입니다. 이전에 시장 흐름에는 섹터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지 좀 살펴볼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가요? 1분기 실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은 이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연초 대비해서 한 14%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실적이 상향되는 그런 종목군들 수보다는 하향되는 수들이 더 많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 프리뷰 시즌입니다. 이제 4월 달까지는 그 얘기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컨센서스와 실제 이익과의 어떤 괴리가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된다라는 것은 어닝 미스 가능성이 상당히 90% 이상으로 높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이익 개선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좋지가 않고 펀더멘털 부진이 있다 보니까 이 펀더멘털 지표 외에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여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투자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일단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한 1% 정도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간 단위의 1%라는 그런 임팩트는 월간 단위로 보면 분기 실적 4%가 떨어지는 임팩트고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16% 떨어진다라는 그런 임팩트거든요. 상당히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1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조건 실적이다.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전반적인 상황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더군다나 실적 어닝 쇼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조금 지리하게 2012년도부터 사실 금융위기 이후부터 줄곧 이어졌던 게 한국 어닝의 이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좀 새삼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고 좀 도표를 한번 하나 보시고 좀 살펴보시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은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았을 때 펀더멘탈 이외에 어떤 그런 특징을 투자 지표의 대상으로 좀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한국의 기업 이익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0 이하이기 때문에 한국이 3개월 동안의 어떤 이익 변화율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색의 FCF 롱숏은 이게 뭐냐면은, FCF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높으냐. 즉, 순현금을 얼마만큼 1년 동안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약간 퀄리티 지표예요. 모멘텀이랑 밸류에이션 지표하고는 좀 다르죠. 이 퀄리티 지표의 수익률이 이익 모멘텀이 낮아질수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여기 관계가 상당히 뚜렷하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부각되었을 때 투자들은 다른 쪽으로 자꾸 관심을 좀 돌린다라는 그런 얘기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이 지리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군들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수익률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항상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지표는 아닙니다.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지표에
수익률이 뒤처진 지표였는데 이들 지표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어떤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러한 현금이라든지 배당 수익률보다는 이것은 사실 후행적으로 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한국이 저성장으로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존에 우리가 컨셉이었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어떤 모멘텀 팩터에 재차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모멘텀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컨센서스 개선이 일단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센서스 개선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지만 요 개선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익 상향 보고서 숫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잠시만요. 저희가 네. 또 중국 증시가 출발한다고 해서 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중국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 부합권에서 좀 혼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상하이종합지수 오늘은 약간의 하락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26% 하락한 2125.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 시즌을 맞아서 앞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트렌드를 알아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도움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말씀 이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컨센서스의 개선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 네. 이제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투자 대안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털 이외의 대상으로 다시 자체 관심이 좀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쏠리는 자체가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역사상 최고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뭐 애널리스트의 감시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리포트를 쓰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과 어떤 접촉하는 일이 이렇게 크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견, 모든 종목군들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의견들 자체가 컨센서스에 많이 투영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컨센서스 개선 종목군들의 어떤 수익률이 기존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사의 어떤 그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거나 어떤 이익을 상향했다거나 어떤 추정치를 올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포트라든지 이런 방송을 보셨을 때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몇 개 소수의 뭐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익이 상향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익이 상향되는 컨센서스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그렇다면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나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뭐 제가 다 이제 종목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뭐 이게 뜰 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종목을 소팅을 했습니다. 그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분석을 제가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소팅한 그런 근거 자체는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었거나 기업이익이 상향되었거나 ERR이 상향되었던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종목 안 나오나요? 종목이 안 나오면은 네,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예, 그 종목군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이 아니고 한 20개 종목 됩니다. 이제 나오네요. 예. 이 위메이드라든지 에지 이노텍, 코록인더, 게임빌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리뷰 리포트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모든 업종 내에서의 어떤 이제 상위 5% 안에 드는 상당히 조금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센서스가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기에 상당히 조금 수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 외에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 그리고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이 배당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배당주의 관심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가도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배당주는 연초에 최근에 올해 YTD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으로 높아요, 올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초에 너무 높고,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땐 9월 때부터 배당 수익률 상위의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연초에 최근에 어떤 배당주들이 급등을 했다는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 다만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올해 1년 동안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쿠폰을 받는다라는 컨셉으로 상당히 좀 유망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배당 수익률은 선진국의 2.5% 정도의 평균에 비해서 지금 한국은 1%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한국이 저성장, 이머징이 아니죠, 이제는. 저성장 국면 선진국에 이제 나타난 이제 진입한 시기에서는 배당을 올려줘야지만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소문인지 공식적인 어떤 자료는 없지만은 정부에서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 배당 수익률이 한국이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책적으로나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피어그룹과의 어떤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관심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